이 현명한 면접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어? 경제 박사님들처럼 여러분들 그거 다 공부해서 언제 할 거예요? 그쵸?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공부는 시간만 잡아먹고요. 절대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연계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안녕하세요. 면접 중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작심을 매시경 시즌2 4편입니다. 2024년 금융권 이슈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알아볼 거거든요. 이거는 매년 이슈에서 중요하다고 나왔었어요. 한 해에 거의 2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금 은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땡땡은행에서 또 면접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오늘 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버퍼링이 걸린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이 뭐냐면 고령층에게 비이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오늘 주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스페이스를 누르시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많은 대답이 있을 건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여러분 퇴직연금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24년 이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데이를 체인지에서 지금 면접 중대장이 진행하는 작심을 매식경에 대한 모든 신문 기사는 금보사 카페 모든 신문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여기 있는 신문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머니무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퇴직연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러한 뭐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고객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특히 개인들이.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퇴직연금이 왜 중요하고 뭐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지는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낭비야. 그래서 이걸 모른다. 모를 수 있거든요. 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보고 오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퇴직연금이란 건 장기간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 장기간은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안정성이라는 게 나는 낮은 금리로 그냥 뭐 원금 조금만 더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좀 리스크가 있어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난 좀 투자형으로 갈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전자였어,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많이 증권사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년도에도 이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약 거의 27조 정도 되거든요. 20조가 넘어가요. 그럼 이 큰 시장을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사든 모든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 어디에 가든 퇴직연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행원으로서 증권인으로서 뭐 보험인으로서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가 우리가 면접에서 활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오늘 기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퇴직연금의 머니 무브는 없었다는 거야. 와, 그렇죠. 놀랍죠. 머니 무브 없었다. 증권과 은행 차이 없는 수익률. 그럼 은행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왜? 은행에 굉장히 많은 퇴직연금들이 있었으니까 그 자금들이 증시가 좋았을 때는 증권사로 빠져나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은행도 불안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 지금 보시면 야, 은행 볼까요? 2022년 퇴직연금 적립액이 약 80조였는데 2023년에는 87조가 됐어요. 많이 늘었네. 증가율이 거의 10%가 늘었네요. 이거 많이 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회사는 이에 반해서 거의 약 4%가 늘었어요. 1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은행이라는 거대 금융기관의 힘은 대단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을 봤을 때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결국 대부분은 뭐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이 목적 자체가 노후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리금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품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은행을 조금 더 아직까지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퇴직연금 머니 무브는 어떻게 됐다? 미미했다. 움직임 덜했다. 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 시행으로 공격적인 운용을 내세운 증권사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폴트 옵션 시행으로 막 좀 나 수익률 좀 할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는 결국 뭐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여전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이 굳건한 상황. 뭐야?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금리 지속. 자, 이거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금리 고금리 기조예요? 저금리 기조예요? 고금리죠. 이거 모른다. 요 영상, 이전 영상 시청하고 오늘 영상 시청하세요. 자,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은행이 수익률이 증권사와 큰 차이를 보지 않았다. DB형은 물론 디폴트 옵션의 영향을 받는 DC형과 IRP 모두 은행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결국 뭐다?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나 리스크를 좀 더 많이 안고서 이렇게 투자할래라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수요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우리는 다 뭐야? 고객들의 수요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상품이 아무리 좋아,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이 가입 안 하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또한 이러한 고객들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적립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디폴트 옵션 시행에도 퇴직연금의 은행 강세가 계속됐다는 거고요. 자, 결국 이 얘기는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업계에서는 수익률과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서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야 된대요. 그럼 퇴직연금에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작심올 내시경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바로 오후 미션으로 확인하셔갖고 사진과 내용들 그리고 근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그거를 비교해 보시고요. 만약에 작심을 몇십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아마 우리 생존자들의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 댓글 보고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결국 지금 보면은 증권업계 퇴직연금 적립금 1위가 누구야?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왜? 안정적인 수익률도 나왔는데 MP 구독이라던가 로보 어드바이저 등 특화된 연금 자산 관리 서비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자, 물론 머니무브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증권사 중에서도 자산 관리 서비스, 즉 서비스가 특화된 미래에셋 증권은 적립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 간다. 은행도 퇴직연금 중요해야 하나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받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 엄마 아빠, 퇴직연금 나중에 그거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어떤 서비스 받고 싶어? 어?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한번 해봐. 나 퇴직금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좀 뻔한 얘기 말고 나 좀 프라이빗하게 뭐, 내 얘기가 들어간, 내 이름이 들어간 그런 보고서를 받고 싶은데, 그거 은행에서 되겠냐? 바빠서? 엄마, 그거 일단 되도 안 돼도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알았죠? 그게 여러분들의 뭐다? T포인트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T포인트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는 언제 어떻게 뭔가 실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식으로 차별화에 대한 서비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T포인트 써주시고, 그게 모르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라든가 보험사, 그리고 은행에서 어,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지 나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고금리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수익률로만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기대하기 힘들다.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고요. 자, 두 번째, 금융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증권에서 지금 은행에서 증권으로 머니무브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근데 가장 타격을 받는 거 어디야? 보험회사라는 거야,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타격이 있는 거예요. 어, 지난해 하반기에도 뭐 머니무브가 나타났는데 주로 보험업계에서 증권과 은행권으로 자금 이동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 왜 그런 거냐? 고령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금 노후 생활 대비 부족. 그렇죠. 노후 생활 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품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퇴직연금을 쓸 수 있어 없어? 이 질문. 이 질문도 정리해 놓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퇴직연금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각계별로 다 면접 준비를 한다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소재라든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내가 내 것을 딱 만들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것만 대답하는 거야. 이게 현명한 면접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경제 박사학처럼, 경제 박사님들처럼 여러분들 그거 다 공부해서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공부는 시간만 잡아먹고요. 절대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연계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알려주는 방법은 뭐야?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나가서 세일즈 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 세일즈를 하려면은 이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 유연하게. 결국, 자, 보세요. 처음 입사할 때 설명을 대충 듣기 했는데, 그때 이후로 뭐 모른다, 뭐 디폴트 옵션 했다, 뭐 막 그랬는데, 결국 이건 뭐다? 별 나온 얘기가 없어. 결국은 보험업계에 있는 돈이 지금 많이 은행으로 갔다는 거예요. 타격은 보험업계가 제일 크겠죠. 만약에 보험회사를 들어갈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사실 세일즈맨들이 보험회사는 없잖아요. 보험회사는 그냥 영업관리 직군이고, 뭐 퇴직연금 부서는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뭐 일반인들에 대한 수요를 그렇게 갖고 오는 전략이 아니고, 대부분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 설계사 분들과 이 퇴직연금과 어떻게 시너지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보험회사 만약에 분들, 관계자분들이 보면은, 이거 T포인트로 현업에서도 쓸 수 있는 과제거든요. 보험 설계사와 보험 설계사 분들과 퇴직연금 시너지를 융합시키는 전략. 이거는 보험 시장에서 퇴직연금을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해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예요. 은행의 노후 자금 더 모이나. 봐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다는 건데, 자, 이 주제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지원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읽고 퇴직연금을 여러분들 얘기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이라든가 전략, 포트폴리오 상황에 대한 면접 질문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공부한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면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냐 아니냐를 따져. 여러분들 스스로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만의 why me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why나. 그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지금 1000개, 100개, 10,000개를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한 개를 해서 내가 면접 질문이 이게 나왔구나, 저게 나왔구나, 저게 나왔을 때 그걸로 대답하면 된다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퇴직연금 이슈를 갖고 고령층에게 비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퇴직연금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저는 퇴직연금 얘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질문들이 퇴직연금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매시경 꾸준히 해야 된다. 어, 꾸준히 하면 됩니다. 지난해만 은행권에 2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산을 물렸다. 아, 많죠? 은행들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고, 어, 보세요. 은행권에서도 더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가? 타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타 증권사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부터 벤치마킹 하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다. 고객 확보. 별표. 본격적인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또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이와 같은 추세는 IRP와 DC형에 적용된 디폴트 옵션의 영향으로 보인대요. 디폴트 옵션은 뭐예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 넘어갈게요. 자, 은행권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개선됐대. 원리금 보장이 지금 DB가 4.1, DC가 3.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DB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성향에 따라 다른데. DC형의 수입이 막 높지가 않잖아. 원리금 비보장형은 개인형 IRP가 1년 새 급등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FA 550 하면 IRP 많이 들어봤죠? IRP 하라고 하잖아. 왜 할까? 수익률도 높은데 이거 많이 해야 되거든.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는지, 고객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겠는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디다 하면 좋아? 여러분 블로그. 그래서 지금 이 밑에도 넣을 테지만 지금 블로그 제가 여러분들 봐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 생존 취업에 관련된 거 밑에 댓글 고정 댓글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블로그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우리가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되느냐? 주요 시중은행 중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위가 누구다? 하나국민. 그럼 뭐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잘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갖고 퇴직연금을 갖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나는 활용할 거라고. 이걸 활용해야 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지금 비보장형 상품 1위라고요. 어? 얼마나 좋아. DC형 수익률 16%래. 아까 평균 원리금 보장이 4%였는데. 그럼 결국 뭐야? 고객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그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고객들의 노후 자산을 든든하게 해주는 은행이 어디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이걸로 가는 거지. 고객들의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은행.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뭐 그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겠고요. 로얄티를 그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개인 IRP도 지금 하나은행이 좋아. 하나은행 쓸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로열티를 어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전 은행권에서는 지방은행의 수익률을 눈에 띄었다. 지방은행도 지원할 분들을 보시고요. 은행들은 미래 성장이 큰 퇴직연금 시장에 점차 공을 들이고 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미래예요. 뭐? 퓨처 셀프. 이 영상이 나가고 다음 주부터 작심을 매식독에서 읽을 책이 뭐다? 이 퓨처 셀프인데 이 퓨처 셀프를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의 면접은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래서 작심월 매식독 알람 가면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세요. 면접 연습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금인 만큼 은행권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와 수익 창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이자 이익을 창출해서 자산관리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 은행의 경영 방향에도 부합한다. 그럼 결국 뭐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비이자. 왜? 미래 성장이 큰데 퇴직연금이.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퇴직연금이라는 키워드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기사는 밑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관련된 기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이 퇴직연금이라는 이슈를 갖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습한 대로 1편, 2편, 3편, 4편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어. 아시겠죠? 최근 경제기사 읽은 거 뭐냐? 이거 돼야 안 돼. 다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한 번만 시청하지 마시고 아침에 이동할 때 2배속으로 또 집에 갈 때 2배속으로 운동할 때 2배속으로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각 잡고 공부하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키워드만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자,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금보사 게시판 보이시잖아요. 아직도 금융권 취업하는데 이 은행 취업 바이블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안 본 친구는 좀 봐요, 봐. 이런 거 봐야지. 그쵸? 보고 자, 매식경 미션은 뭐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지금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다 이렇게 본인들의 블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댓글 서로 남기고 하고 있잖아. 이 키포인트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남의 것만 봐도 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심월 매식경 과정은요. 그냥 경제 뭐 이야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함께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에요. 마지막 미션은 여러분 퇴직연금 수익률이 가장 지금 높은 곳이 어딜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적립금이 가장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 어딜까요? 요 두 개 찾으셔갖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작심월 매식경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거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FA5050 한 거예요. 공유해 보시고요. 모바일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좀 어떤 게 좀 더 쉽고 좀 더 즐겁게 고객들이 이러한 퇴직연금을 접할 수 있을까? 그러한 T포인트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작심월 매식경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생존이든 요거까지 미션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친구들, 지인들한테 작성을 몇십 경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